예, 오늘 대한민국 살인사건 207번째네요, 벌써? 네, 벌써. 예. 엊그제 200회 어쩌고 했는데 7주가 흘렀다는 결론이 되네. 그렇네요. 예. 엊그제 우리 저 부산에서 콘서트 하고 왔는데 네. 언젠가 제주도도 가야 될 거예요. 제주도 가야죠. 제주도도 가서 이제 우리 콘서트 할 건데 그때는 오늘 다루고자 하는 사건을 해결했던 형사. 네.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고유정 사건 했던 분. 아, 네네. 그 다음에 보육교사 사건 돼지 가지고 실험까지 했는데 결국 무혐의 떨어진 그 네. 사건 그냥 분해서 죽으려고 하는 형사 있어요. 그러세요? 그 형사 그분들은 경찰의 날 선택 안 하고 경찰의 날 하면 회식한다고 안 요번처럼 되죠. 못 오니까 네. 잡아가지고 그 형사들 전부 초빙해서 네. 제주도에서 들어볼 수 있는 기회 만들겠습니다. 아유. 다음번에는 이제 서울 찍고 부산 갔으니까 이제 전주 쪽에서 한번 하고 그죠, 이제 서쪽 쪽에서 이렇게 이제 해야죠. 또 서쪽도 네. 한번 갔다 오고 네. 뭐 강원도 춘천도 가야 될 것 같고 막 그런데 하여튼 너무 요번에 와주신 우리 구독자님들 감사드리고 고맙고 그래요. 네. 선물 다 못 챙겨드려서 다음번에는 제가 선물을 개인적으로라도 엄청나게 준비할 겁니다. 아니, 아마 우리 교수님께서 그날 콘서트 할 때 선물 나눠줄 때부터 마음이 불안하셨어. 이거 다 못 받아 가실까봐. 그래 맞아요. 하나씩 다 드려야 되는데. 계속 아마 마이크에다 대고는 말씀 안 하셨는데 계속 마음이 불안하셔갖고 몇 명이나 받았나? 누가 못 받았나? 얼마나 못 받았나? 계속 이렇게 걱정하셨어요. 다음번에 할 때는 내가 알고 있는 선후배 선후배들 제조업하는 선후배들 전부 찾아다니면서 제가 개인적으로라도 주문 받아가지고 선물 바리바리 싣고 내려갈 거예요. 뭐 물론 저희들 만나가지고 저희하고 한 공간에서 소통한다는 개념으로 와서 네. 또 특히 무엇보다도 우리들 격려해주러 오시는 거니까 맞아요. 그 자체가 의미가 있지만요. 네. 보답할 수 있는 걸 좀 찾아보겠습니다. 예. 오늘은 강성익 사건입니다. 아유, 그냥 네. 이름이 강성익이에요. 네. 물론 뭐 강성익 하면 바로 아실 거예요. 제주도에 있는 올레길 살인 사건 범인입니다. 네. 이 사건은 2012년 7월 14일이에요. 여름입니다. 한여름. 이 사건이 벌써 네. 이렇게 근데 됐어요? 이 신고는 어디로 들어왔냐면요. 네. 서울에 있는 경찰서 112로 신고가 하나 접수가 돼요. 네네. 그 내용인즉슨 누나가 안 들어온다. 들어온다. 그러니까 동생이 한 거예요. 남동생이. 네. 누나가 제주도로 여행을 갔는데 지금 귀가하지 않고 있다. 네. 누나가. 누나는 이제 누구냐면 노원구에 거주하는 강 씨의 이분도 네. 강 씨 여성분인데 42살. 그때 이제 그 당시 우리나라 나이로 42. 네. 직업은 그 프리랜서 컴퓨터 프로그래머셨다고 그래요. 네네. 상당히 유능하고 캐리어우먼 같은 전문직인데 이거. 예. 그런 누나가 제주도에 아마 머리 식힐 겸해서 저 올레길 탐방도 하고 올레길 가서 걷고 혼자 가서 그렇잖아요. 하시는 분들이 생각하는 네. 게 많은 분들이에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셨는데 안 온다. 그럼 누나는 어떤 일정으로 갔느냐 이제 예.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7월 11일이 수요일이에요. 예. 7월 11일부터 13일까지 제주도 2박 3일이면 2박 충분하잖아요. 3일. 네. 2박 3일 일정으로 혼자서 누나가 제주도 여행을 떠났는데 네. 누나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용히 좀 혼자 쉬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러고 저 올레길 걷고 머리 좀 식히고 이제 그러고 올 거라고 얘기하고 갔겠죠, 당연히. 그랬겠죠. 그래서 네. 이제 13일이면 당연히 돌아오는 날 아니에요, 금요일. 와야죠, 13일에. 예. 또 그러면 주말 쉬고 이제 또 일하셔야 될 것 같고. 예. 그런데 돌아오기로 한 날짜가 13일이 됐는데도 연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연락이. 일단 돌아왔다는 소식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 예. 이제 연락을 한 것 같습니다. 자꾸 안 오니까. 안 오니까 가족들이요. 네, 그러니까 네. 이게 연락이 두절되니까 이제 답답한 거지. 그런데 이제 이렇게는 생각했대요. 13일은 예. 에이 뭐 늦게 출발해가지고 이왕 갔다가 늦게 비행기 타고 예, 실컷 더 놀다가 예. 그리고 좀 늦게 도착하려니 하고 좀 기다렸대요. 예. 근데 밤이 깊어가도 안 오는 거야. 이게. 예. 예, 그러니까 연락을 했겠죠. 그런데 연락도 안 받아. 예. 그러니까 이거 혼자 여행하다가 어떤 문제가 생긴 게 아니냐. 별별 생각 다 들죠. 가족들이 예. 이제 놀래가지고 그 다음날 14일 날 예. 바로 이제 경찰에 곧장 신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3일 날 그분이 집에 귀가하기로 했으면 네. 늦게 왔어도 밤 12시 이전에 집에 와야지 맞죠. 비행기 내려서. 그렇죠. 근데 그날 밤 늦게까지도 연락이 안 되고 비행기 탔다는 말도 없고 네. 그리고 밤이 꼬박 가는데 계속 전화를 걸어도 전화도 안 받고 그러니까 이게 놀래가지고 아침에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한 거고요. 그러면 경찰이 신고 받자마자 바로 이분이 비행기 탔는지 여부부터 알아보겠죠. 그렇죠. 돌아왔는지요. 그러니까 예. 비행기 탔는지 여부부터 알아보겠죠. 항공사에 바로 알아봤겠죠. 예. 알아봤더니 출발 비행기를 끊을 때 그냥 왕복 끄는 거예요. 아, 왕복 예약한 거예요. 가실 때부터. 네. 가고 대체로 오고 다 다. 왕복하잖아요. 우리도. 그렇죠. 거의 다 제주도 뭐 어디 그렇죠. 가면 왕복하잖아요. 그렇죠. 왕복 예약한 게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출발 탑승한 거는 분명히 나와요. 그럼 가셨어요? 항공사 연락 간 거 맞아요. 그런데 이 환승 네, 돌아오는 돌아오는 비행기는 탑승을 안 했어요. 항공사에 알아보니까. 그럼 안 그럼 제주도에서 돌아왔어요. 출발 네. 안 했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또 만약에 제주도에서 무슨 사정이 있거나 더 놀고 싶어서 그런 마음을 본인이 먹었다면 자의로 먹었다면 예. 항공사에다 연락해가지고 예약 취소하겠죠. 취소해야죠. 그렇죠. 예약 취소한 것도 변경한 것도 없어요. 표를 날리게 생겼으니까. 예. 변경하거나 취소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사실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경찰 입장에서 딱 볼 때 제주도에서 안 나왔고 예. 제주도 내에서 이건 사건이나 사고에 연루될 맞죠. 가능성이 있다. 예. 아니면 갑작스러운 어떤 질병이 발병해가지고 뭐 무슨 뭐, 문제가 예. 될 수 있다. 예.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제 급하게 네. 이 사건을 여기 노원 경찰서에서 날아갈 수는 없잖아. 그렇죠. 제주 경찰청으로 사건 이첩하는 거예요. 통으로. 아. 이거 굉장히 심각하다. 그러니까 뭔가 일이 있어도 제주도 내에서 지금 뭔가 일이 있는 것 같으니까. 우리한테 예. 이런 신고가 들어왔는데 우리가 지금 항공사 알아보고 했더니 지금 내용이 이렇다. 빨리 빨리 제주도 니네들 이거 빨리 수사해봐. 예. 이렇게 이제 사건을 이첩하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사건이 이제 시작이 된 거고 이때부터는 제주도 경찰서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 수사가 개시되는 거죠. 그렇겠네요. 예. 그러니까 바로 이제 이 제주 경찰이 그 예약했던 그 게스트하우스를 예약했었어요. 숙소를. 예, 숙소. 예. 거기를 중심으로 이제 조사가 시작이 돼가지고 네. 서귀포 성산읍에 있답니다. 이 게스트하우스가. 네, 거기 가 봤더니 없어요. 그분이. 없어요. 그럼 어디 갔을까? 거기에도 예. 없어요. CCTV로 확인해봤습니다. 네, 네. 확인했더니 제주도에서 도착한 첫날 7월 11일 날 갔잖아요. 수요일 날. 예. 그날은 여행 가방 들고 끙끙거리면서 숙소 들어가는 게 나와요. CCTV에. 그러면 숙소에는 갔어요? 예. 갔어요. 자, 그다음에 도착 당일에는 그 이후에는 아예 안 나와. 안 나와요? 예. 안 나오고 외출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숙소에 머물더라는 거야. 네. 왜 그랬냐면 그 도착 당일날 제주도에 비가 엄청 많이 왔어요. 아, 그럼 못 따라다니죠. 예, 그러니까 아마 당일날 수요일날 거기 제주도에 도착해서 네. 어지간하면 짐 펴놓고 밖에 나와서 좀 한번 돈다고. 네. 근데 비가 많이 오니까 이분이 그냥. 들고 들어가는 것만 나오고 아예 안 나온 거예요. 네. 그건 뭐 충분히 납득이 되죠. 네, 네. 그리고 그 다음날 7월 12일 날 목요일 날 네. 오전 7시경에 숙소를 나서는 모습이 찍힌 게 마지막 모습이에요. 그러면 나가서. 그 후로 다시 숙소로 들어오는 게 없어. 그럼 나가서 뭔 일이 있네요. 그러면 12일 날 사건 사고가 있는 거예요, 이건. 그렇네요. 예. 11일 날 가방 들고 들어가서 하루 종일 그 숙소에 있었고 예. 그 다음 날 12일 날 아침 7시에 숙소에서 나오고 그 모습만 있고 그 이후에 귀가해서 숙소로 다시 들어간 숙소에 물건도 있을 거 아니야. 짐도 있고. 그렇겠죠. 예. 당연히 갔어야 되는데 그 이후로 없어. 그러면 나가가지고 그 길로 실종돼 버린 거야 이게. 그렇네요.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만약에 사건 사고가 있다면 7월 12일 날 그 난 걸로 이렇게 잠정 추정할 수밖에 없죠. 네, 네. 이제 이렇게 이제 된 거예요. 이게 아마 엄청 긴장했다고 그래요. 이때. 긴장됐을 것 이건 같아요. 큰 사건이다. 예, 예. 큰 사건이다. 이제 근데 대체로 이런 사건이 나면 혹시 극단적인 선택을 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를 또 가족 상대로 엄청 물어봐야 돼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도 예, 많이 있거든요. 혹은 실족 바닷가에서 예, 그냥 구경하다가. 아니면 항구에 너무 가까이 갔다가 너울 파도 왔고 그냥 이렇게 쓸려가는 그런 사고. 경찰은 여러 가지를 이제 산정할 수밖에 없어요. 머릿속이 복잡해지죠. 네, 네. 하여튼 분명한 거는 그 숙소를 뒤져보니까 여행용 가방이라든지 물건 이런 건 숙소에 고스란히 다 있어요. 예. 근데 이것도 안 맞는 게요. 예. 대체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거나 뭐 하면은 그 짐 그렇게 많이 안 싸가고요. 널어놓지도 몸만 않고 가요, 예, 몸만 이렇게 대체로. 딱 하는. 그래서 또 근데 이런 때 또 이 형사들이 숙소에 가고 짐이 그대로 있고 정리 안 돼 있고 그리고 묘한 게 사람이 이상해요.
짐을 숙소에서 풀었잖아요. 예. 가방을 풀었잖아요. 만약에 극단적인 선택을 할 생각이 요량이 있잖아요. 짐 다 정리해서 다 묶어 놓습니다. 맞아요. 예. 풀어놓질 않아요. 맞죠. 그 내 사람 심전 심리가 그래요. 정리하는 예, 예. 개념으로. 그런데 이 경우는 물품도 여기저기 있는 거예요. 그냥 여행 이제 네, 와갖고 이거는 지내는 극단적인 것처럼. 선택의 모양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 담당 형사한테 예. 직접 들은 얘기예요. 예. 자기는 그때부터 직감했대. 사건이다. 야, 이 극단적인 선택도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아, 네. 이제 이런 지시가 있었는데 가서 숙소에 보니까 여기저기 뭐 짐에서 꺼내놓은 거 네. 머리핀도 그냥 있고 드라이기도 그냥 이렇게 널려 있고 그렇더라는 거야. 예. 그래서 이거는 적어도 극단적인 선택은 아니다. 아니면 너울 파도나 실족 아니면 이거는 무슨 사고다. 이렇게 담당 형사는 추정했다고 합니다. 그럼 그게 합리적이에요. 맞네요. 예. 그리고 이제 이 여성이 나갈 때 봤더니 네. 이 크로스백이라고 그러죠. 예, 이 요렇게. 대각선으로 예, 이렇게 예. 매는 크로스백, 이 크로스백인데 지퍼가 여러 개 달려 있어갖고 물품을 구분해서 넣을 수가 있고 움직일 때 물건이 빠져나오지 않도록 만들어진 가벼운 소재의 주로 등산객들이 사용하는 가방이라고 그래요. 그 활동성 좋은 네, 가방이요. 거기에다가 이것저것 다 가볍고, 예. 넣고 휴대전화 지갑 정도 이렇게 예, 된다며요. 그렇게 넣고 7시경에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짐은 저 트렁크 같은 건 다 그냥 널려놓은 상태고 숙소 내에 네. 요것만 딱 해서 그 안에 필요한 거 네. 이를테면 지갑, 네, 휴대폰 휴대폰. 뭐 요 정도 들고 간 것 네.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외출이지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 숙소에다가 또 유서 써놓잖아요. 그렇죠. 예. 유서 같은 거 쓰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없고요. 자살을 어떤 자살의 징후로 판단할 만한 어떤 물건조차도 없고 아예 다른 특이사항 없으니까 이거는 네. 이거는 사고 아니면 사건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경우는 뭐 제일 급한 게 뭐겠어요? 수색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거고요. 나간 그렇죠. 방향으로 수색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예. 제일 효과적인 게 휴대폰 통화 내역 기지국 수사하는 거죠. 그렇죠. 위치를 좀 파악해 그렇죠. 볼 수가 있으니까요. 그랬더니 이분 통화 내역 전체예요. 네. 11일 날 제주도에 도착해 가지고 낮 12시. 네. 그러니까 일찍도 가셨어. 비가 와서 그렇지. 네. 비 안 왔으면 돌아다녔을 것 같아. 그렇죠. 그렇게 하려고 일정을 이렇게 그렇게 잡으신 것 같아요. 같은데 예. 도착 직후인 낮 12시 44분부터 오후 4시까지 4차례에 걸쳐서 이 게스트하우스 이 주인하고 통화를 했대요. 그러니까 네네. 공항에 내려가고 이제 뭐 거기 찾아가요. 도착했어요. 뭐 이런 거 한 4차례 게스트하우스 주인하고 통화한 것 같고요. 네. 그 이후에 통화한 건 없고요. 게스트하우스 11일 날은. 들어갔으니까요, 이제. 들어갔으니까. 예, 예. 근데 도착한 12일 날 예. 오전 근데 7시경에 나갔죠. 예. 7시 38분경에 휴대폰으로 38초간 인터넷 접속한 게 있어요. 그럼 나가서 인터넷 쓴 거네요? 그러니까 나가가지고 네. 12일 날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이 크로스백 메고 그리고 나가가지고 38분 만에 인터넷으로 뭔가 접속을 했어. 그렇네요. 예. 그리고 8시 12분경에 6분 11초간 또 인터넷 접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혼자 나가가지고 나가서 뭔가 하여튼 그 휴대폰으로 접속한 거예요. 인터넷 접속한 거예요. 예. 기지국은 구자읍 종달리라고 그래요. 구자읍 종달리. 그러면 뭐 멀진 않네요. 네, 그 인근이랍니다. 예, 전부 다. 인근. 예. 구자읍 종달리라고 그래요. 그 후에 오전 8시 40분경에 구자읍 종달리 기지국에서 휴대폰 전원이 꺼졌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아침 7시에 나가가지고 2번 정도 통화한 게 아니야. 누구하고. 인터넷. 예. 인터넷 접속만 2번 하고 정확하게 40분 만에, 아니 1시간 40분 만에 그 인근에서 예. 구자읍 종달리 그 인근에서 휴대폰이 전원이 오프된 거예요. 그게 최종 확인 지점이에요. 이거 이상해요. 심각하죠. 그냥, 예. 심각한 거죠. 아니 만약에 뭐 이렇게 바람 쐬러 뭐 산책하러 뭐 이렇게 나갔다고 치면 1시간 40분 만에 핸드폰 끌 이유가 없잖아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네, 왜 휴대폰은 꺼요? 왜? 더더군다나 여성 혼자 그런 데 댕기면 휴대폰은 필수예요, 필수. 네. 켜놓고 여차하면 1번 길게 누르고.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경찰이 이 담당 형사 얘기는 이때부터 뭐 좀 형사들은 촉이 오잖아요. 그렇지 않은 이 사건이다 이건 이거. 뭐다. 큰일 네. 났다. 그래 내감이 틀리기를 엄청나게 기도하죠. 항상 그래요. 만에 하나 뭐 제발 뭐 내가 생각도 못했던 다른 뭐가 있었으면 좋겠다. 막 그 어떤 경우는 저도 이거 비슷한 거 수사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건 또 묘한 사건이었어요. 왜요?
누가 또 자꾸 뭐 사건 하다가 샌다고 또 뭐라고 댓글 달고 아니에요. 뭐라 하던데. 이런 얘기 좋아하시는 구독자님들 얼마나 많다고요. 있죠 그런 분도. 그러면 해도 되겠네. 이거 비슷해요. 나가고 연락이 제대로 안 돼갖고 이제 제 오만 불기란 생각을 내가 다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나중에 찾았더니 어디 있어요? 남자를 만났어. 산에서. 아, 이제 국내에 있는 유명한 사찰 있는 그 인근에 네. 이제 그 펜션 같은 거 얻어서 가신 여자분이었는데 혼자 가신 분이었는데 예. 그 남자를 만나고 그 길로 그냥 그 남자 차를 얻어 타고 타고. 째가지고 강릉 시내 와서 낮에부터 술이 떡이 돼갖고 잤더라고. 아 그래서 엄청 후회하더라고. 그거 나중에 찾아갖고 진짜 나는 그냥 책을 한 권 썼는데 머릿속에서 그렇죠. 이게 지금 산으로 그래도 가서 만나는데 얼마나 반가운지 안 얻었다니까. 아유 아무 일 없이 무탈하게 있었구나. 그랬으면 이렇게. 이거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휴대폰은 그렇고 예. 신용카드 사용 내역 같은 것도 봐야 되잖아요. 그죠. 생존 반응이니까요. 뭐 신용카드야 뭐 인적사항 넣으면은 저 각 금융사에 보내면 바로 나오니까요. 그리고 이제 금융거래 내역 조사도 이제 해본 네. 거죠. 그래 봤더니 11일 날 신용카드로 왕복 항공권 구입한 거 예. 나왔어요. 그건 뭐 맞죠. 네. 버스비 낸 것도 확인됐고요. 네. 그 이후로는 일체 사용한 게 없어요. 그다음에 네. 통장에서 돈을 빼간 것도 없어요. 그럼 이거 뭐 그러면 이거는 금품을 만약에 무슨 네. 사건이라면 금품을 목적으로 한 사건은 아닐 수도 있어요. 물론 지갑에 현찰이 얼마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것만 훔쳤을 수도 있겠지만 그럴 수도 근데 대체로요 이 범인 새끼들이 강취 목적으로 있는 놈들이면 예. 신용카드 나오면 욕심이 동해갖고 못 견뎌요. 그렇죠. 예. 비번 하나 해갖고 뽑죠. 그리고 다 자기 나름대로 큰맘 먹고 딱 범행을 개시를 했는데 만약에 현금이 얼마 없어요. 그럼 그냥 가겠냐고요. 그런 경우 뭐라도 많아요. 예. 더 뽑아 먹으려고 그러지. 하여튼 이거는 신용카드 사용 내역, 금융거래 내역 조사했는데 아무것도 없다. 예. 자, 종합해보면 여기가 올레길 1코스랍니다. 네. 올레길 1코스고 그 바로 입구에 숙소를 잡았대요. 이 여성분이 네. 게스트하우스 자체가 올레길 탐방을 목적으로 하는 여행객들이 주로 예약하는 곳이에요. 그 게스트하우스 자체가. 네네. 그러니까 거기 수숙하는 분들은 전부 올레길 가시는 1코스 분들. 가려고 하는 네. 분들이에요. 그래서 가벼운 등산에 적합한 차림으로 이른 시간에 나선 거 맞고 예. 그다음에 확인된 휴대폰 인터넷 접속 기지국하고 예. 꺼진 기지국이 원래 1코스 구간이에요. 그 종달리 거기. 예, 그러니까 그 어간에서 무슨 일이 발생한 예, 거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이건 올레길에 갔을 가능성은 분명해요. 올레길 목적으로 간 건 분명해. 뭐 거의 확실하다고. 확실하죠, 거의 예. 확실하죠. 그러면 이제 원래 1코스는 어떻게 되느냐면 네. 성산읍 시흥리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성산읍 시흥리 거기가 말미오름이래요. 말미오름. 말미 오름. 네. 이 오름이고요. 네. 거기에서부터 구자읍 종달리는 알오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알오름까지 위치한 표고 145.9m, 14.6km랍니다. 그 구간. 네, 거기에 구간이요. 오름이래요. 네. 네. 말미오름은 말미오름 두산봉이라고도 부른다. 이렇게 네. 얘기하더라고요. 네. 이제 그 코스에 원래 1코스가 네, 거기를 네. 간 건데 거기에서 저 게스트하우스 말미오름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꺼진 데가 아로름이에요. 아로름. 네. 거기까지 이제 간 거니까 일정 부분은 올레길을 이용해서 간 거 이게. 그건 맞을 네, 것 네. 같네요. 예.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게 아까 말씀드린 게 나와. 올레길의 특성상 네. 조난. 바다가 그런데 올레길의 특성상 조난을 당하려면 바다가 있거나 낭떠러지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그럴 만한 요소가 없대요. 올레길 1코스는. 그렇죠. 그리고 올레길이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그 걸어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위험한 구간이 그렇게 크게 없을 올레길이 거예요. 원래 그 저 제주도 방언인가 보더라고요. 아, 우리가 그래요?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오솔길을 올레길이라고 하는 것 아, 같더라고요. 그래요. 오솔길. 오솔길. 그러니까 뭐 길에서 집까지 이어지는 좁은 길목이나 그 비슷한 길. 네네. 뭐 이걸 올레길이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 올레길. 그렇구나. 네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일반적으로 오솔길 뭐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네네. 올레길인가. 그러니까 이 원래 일길의 특성은요. 낭떠러지가 뚝 떨어지거나 바다가 인접해 있는 데가 아니랍니다. 예. 그러면 이거는 낙상 사고나 조난 사고는 아닌 걸로 보여주고 첫 번째. 예. 두 번째 급작스럽게 질병이 발병해갖고 쓰러졌어. 그럴 수도 그러면 있죠. 올레길은 댕기는 사람들이 많아. 그렇죠. 올레길 예. 오는 사람들이. 예. 그분들이 늦게라도 발견해갖고 지금쯤은 발견이 확인돼야죠. 됐었어야지. 예. 그 숲에 들어가서 쓰러지진 않을 거 아니야. 길에서 쓰러져도.
그러니까 이거는 아닌 것 같고. 이또 가족들한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얘기해 줘. 탐문하잖아요. 네. 혹시 무슨 자살. 뭐 경제적인 거 뭐 이혼 뭐 무슨 뭐 문제 있는지 네. 극단적인 선택할 만한 게 있는지 물어봤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럼 그것도 이 여성분은. 아니고요. 네. 그러면 이거는 자살을 추정할 만한 단서도 없는 분이에요. 그리고 아까 그 왜 짐 그렇게 해도 다 풀어놓고 보면 있고요. 아닌 것 이건 같잖아요. 아닌 거고. 예. 그러니까 스스로 잠적할 만한 이유 자체가 없는 분이에요. 이분은. 그러니까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갑자기 혼자 무슨 빚쟁이를 없어지거나 피해서 사라져버리거나 이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네. 어? 자, 그리고 시간은 흘러서 이제 숙소를 나선 시간을 흘렀다네. 12일 이후에 네네. 12일 그 아침 7시에 나와서 휴대폰이나 신용카드 사용 내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도 없고 네. 그러면 이건 범죄에 연루돼서 납치 그렇죠. 혹은 살해, 유기됐을 가능성이 있네요. 보다 높습니다. 네. 이제는 자살이나 사고는 배제해야 돼요. 맞아요. 그렇지만 이건 아직까지는 시신 발견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는 목돈이 빠져나간 단서도 없잖아요. 예. 그렇다면 사건이라고 단정짓기도 애매한데 네. 전체적인 추세는 범죄에 연관된 거예요. 이거. 일단 지금 경찰 입장에서 예. 볼 때.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집을 나가서 숙소를 나가서 1시간 40분 만에 휴대폰이 꺼질 때까지 그 어간 네. 거기를 반경을 컴퍼스로 놓고 그리죠. 예. 그래가지고 시신 찾기 아니 시신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실종자 실종자. 찾기라고 그래야지. 아직까지는 희망을 가져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거기를 이제 수색을 하는 거예요. 예.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때 이제 막 이거 기억나요? 저도 네, 막 저도 그냥 올레길에서 지금 실종자 발생했다고 그냥 시끌시끌했잖아요. 네. 언론이나 이런 데서. 찾기가 요때 되는 예, 거예요. 예. 한참 그 올레길이라는 게 막 인기가 많았던 시절이었던 것 엄청났습니다. 같아요. 예, 예. 올레길 인기 엄청나게 많았어요. 지금은 막 이렇게 많으니까 그냥 다니는 것보다 한데 요맘때 막 올레길이라는 게 막 올레길 혹시 생각하면 세계 어느 나라가 생각나요? 올레길. 성지순례 가는 거? 맞아. 성지순례도 뭐 올레길 될 수 있고 그 스페인의 산티아고 네, 올레길이 네, 엄청나게 아름답대요. 네. 그것 때문에 이 소설가 그 서명숙 씨가 산티아고 순례길 가가지고 영감 얻어가지고 예. 예, 제주도로 돌아와서 비영리 사단법인 만들어서 제주 올레를 설립을 했어요. 아 우리나라도 그렇게 그런 게 예. 있으면 이분이 거기 좋겠다고? 산티아고 갔다 와가지고 아. 그래갖고 본인이 이사장 돼갖고 이제 트레킹 코스 개발 사업을 했단 말이에요. 예. 이거는 정부하고 지자체 무관한 그 프로그램이에요. 아 그래요? 네네네. 실종자 찾기 위해서 이제 그 인근을 아까 섹타를 그려가지고 네. 찾는다고 그랬잖아요. 네, 네. 일주일 가까이 갔어요. 일주일 가까이. 없어서 예, 뭐가 그러면서 이제 그 주변에 탐문도 했어요. 혹시 그 말미오름 그 어간 그 네. 구간에서 이렇게 생기신 분, 이 강씨, 예. 이 여성같이 생기신 분을 본 사람이 있느냐? 뭐 이런 거 뭐 또 아니면 무슨 저 사건 누가 남자가 뭐 달라붙는다든지 무슨 뭐 다툼이 이상한, 있었다든지 뭐 이런 거 본 적이 있느냐? 이런 거 전부 다 막 그냥 탐문하고 댕기고 막 이랬는데도 결정적인 어떤 제보가 없는 상태에서 네. 일주일간 행방이 묘한 그런 이제 이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가족들이 얼마나 마음이 막 속이 탈까요? 네, 수색견까지 동원을 해가지고 네. 그 게스트 원래 1코스 전체 게스트하우스 그 주변 뭐 이런데 전부 다 수색견까지 그 동원해가지고 수색을 했어요. 그 이 주민들 근데 거기가 주민들이 뚝뚝 떨어져 산다고 그러더라고. 예. 주민들 그다음에 관광객들 상대로 다 수사 진행했는데 하여튼 당일날 12일날 올레길을 오르내린 사람은 다 찾아서 조사했대요. 근데도 뭐가 안 나왔어요. 예, 아무것도 안 나온 거예요. 아휴. 야, 이렇게 한 일주일 가까이 흘러가니까 경찰도 경찰이지만 가족들은 피가 마르죠. 마르죠. 가족들은 피가 마르죠. 그러니까 가족이 동생이 남자 동생이 인터넷 블로그를 개설해요. 우리 누나 좀 찾아달라고. 예. 수시로 자기 심정하고 예. 실종 그 해결을 위한 단서 같은 것도 자기가 이렇게 나름대로, 우리 누나에게 예. 올리고 결정적인 제보를 해줄 때 예. 동생이 얼마 걸은 줄 아세요? 얼마요? 개인적으로 현상물 1억 걸었어요. 1억. 아, 얼마나 애 같으면 그래요. 예, 동생이. 더 나가서 나중에는 예. 조금 더 있다가 5천 더 올렸어요. 1억 5천까지. 1억 5천까지 올리고 누나 찾기에 아이고. 주력을 했습니다. 이 참 그 내용 중에 하나가 거기 그 블로그에 누나 예.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아유. 꼭 범인을 잡을게. 이미 사건으로 본 겁니다. 동생도. 그렇네요.
누나 지켜주지 못해 정말 미안해. 꼭 범인을 잡을게. 조금만 기다려. 자꾸만 눈물이 나서 미칠 것 같다. 아이고, 천국에서 그래서 만나자. 만나자. 이런 글도 올리기도 했어요. 네, 아마 이 동생 같은 경우는 이미 어떤 사건으로 단정진 것 같습니다. 1억 5천까지 올렸다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누나를 제일 1순위 마음은 누나를 찾기를 바라는 마음이었겠지만 만약에 못 찾더라도 뭐라도 밝혀져. 누나, 우리 누나 너무 안타깝고 자기가 마음이 그러니까 그런 단서라도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으니까 이렇게 그렇죠. 사실은 이거 현상금 1억 굉장히 큰 돈이에요. 사람이 사망하는 것도 아프지만요. 사망한 내 가족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못 찾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거는 평생의 한으로 작용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동생도 그렇게 했던 것 같고요. 그러던 중에 일주일이 흘러가니 뭐 아직 피가 말랐다고 그래요 그때. 네. 계속 그 주변 뒤지고 다녔는데도 못 찾고 있는데 실종 신고가 이제 접수된 지 한 일주일 정도가 지난 7월 20일 날 금요일 날입니다. 네네. 오후 2시 30분경. 2시. 그러니까 실종된 12일로부터 8일차 되는 날이에요. 8일차. 그렇네요. 예. 예. 공공근로 하시는 현 씨가 있어요. 여성분인데 65세. 여성분이 신고를 하나 했어. 제주경찰서에다가. 무슨 신고했냐. 현 씨가 이날 아침 9시경에 제주시 구자읍 만장구라 버스 정류장 의자에 네. 운동화 한 켤레가 좌우 이렇게 가지런히 놓인 거를 발견을 했대요. 예. 그걸 발견을 해서 가까이 가보니까 예. 신발에 동물의 이 사체 한 조각이 담겨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예. 그 신발을 들어서 그 정류장 뒤편 예. 그 바위가 이렇게 있대요. 그 네. 바위 뒤편 수풀로 신발을 던졌대 자기가. 아이고 하니 하고 그냥 팍 던져버리셨구나. 아유, 예, 예. 던진 거야. 이거 안에 무슨 뭐 동물 사체 쥐 뭐 이런 있으니까. 시체 같은 게 있는 것 같으니까. 예.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시간이 지나서 아침에 이제 그러고 본인은 이제 공공으로 가서 일을 했는데 예. 그 한 오후 2시경 정도 돼서 이제 신고했잖아요. 예.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동물의 시체하고는 형태가 좀 다르더라는 거야. 신발 안에 들은 게요. 들은 게 예. 본인이 생각을 뒤집어 보니까. 예. 그래서 오후 2시경에 다시 찾아갔어 거길. 아 본인이 던진 던진 대로 곳으로요. 예. 예. 가서 숲속에 자기 던진 데서 신발을 찾았어. 예. 그래가지고 신발에 담겨 있는 거를 이렇게 꺼내서 꺼내봤어요? 봤더니 동물의 시체가 아니고 사람의 손목이에요. 아우 세상에. 사람의 딱 여기 손목인 겁니다. 손목이 깜짝 놀란 겁니다. 이게. 자지러진 거지 그냥. 놀래죠. 놀란 거예요. 사람 다시 손이- 찾아가서 그분이 본 건데 그래가지고 이제 득달같이 이 경찰에 신고를 한 거예요. 아 그래도 이분이 그 다시 보시고 그러니까요. 신고해 주셔가지고 그러니까 경찰들이 이제 가서 그 저 손목을 찾았겠죠. 예. 오른쪽 손입니다. 오른쪽 손. 예. 근데 손목은 약간 부패했는데 건조한 상태로 지문 채취가 가능했어요. 다행이네요. 다행히 정말 손목. 다행이네요. 어, 네. 손에서 오른손이 있어가지고 지문 채취 가능하면 인적사항 찾는 건 식은 죽 먹기예요. 그렇죠. 이거 지문에 바로 했습니다. 근데 이 얘기도 또 담당에서 그러더라고. 뭐라고요? 손목이 발견됐을 때 그냥 모든 게 이게 사실이구나. 아유. 거기에 더해서 살인이라고 그냥 막연히 시신 찾으면 살인이라고 그래서 범인 잡으면 되는데 거기에 더해서 이건 토막살인이구나. 그러니까요. 여기 지금 잘났잖아요. 손. 토막살인에다가 이게 무슨 시그너처 같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약간 이상해요. 진짜 신발에다가 손목을 넣은 것도 이상한데 그러니까. 그 손목을 버스 정류장에 사람들이 앉는데도 예. 가지런히 놓고 그러니까 무슨 시그너처 같은 그러면 대체로 그런 짓을 하는 범인들은 자신만만한 새끼들 아니야. 맞아요. 나 잡아봐라 하냐. 예. 그러니까 담당 형사 입장에서는 손목이 나오는 순간 그 이제 비관적인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예. 이건 토막살인이구나. 거기에다가 이거 굉장히 지능범이겠다. 네네. 야 이거 복잡해 꼬인다. 또 나머지 토막은 어디서 찾을 것인가. 그렇죠. 막 복잡했다고 그래요. 예. 결국 그 손목에서 바로 지문으로 실종된 강 씨라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이제는 뭐 범죄 피해자가 된 게 확실하죠. 그렇죠. 추정이 아니에요 이제. 그렇죠. 이건 뭐 예.
물론 이제 이 경찰이 그 발견 당시에는 이제 이게 수사하기 위해서 예. 손목 잘린 거 이런 거 관련해서 공개를 안 했어요. 이게 사실 근데 이게 실종됐을 때 이미 너무 시끌시끌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거 근데 손목 잘려서 발견됐다 하면 더 예. 시끄러워지고 수사에 또 지장이 있으니까 예. 공개를 안 했었고요. 그 단면을 보니까 일반 칼보다 더 가늘고 예리한 도구에 의해서 절단된 걸로 보였고, 네. 이제 이건 뭐 나중에 이제 발견을 이제 그 범행 밝혀진 도구를 거. 발견을 하게 되는데 그건 이따 설명드릴까요? 네네. 그렇게 이제 추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운동화도 확인해봤고 그렇죠, 그렇죠. 신발. 가족한테 사진 찍어서 보냈죠. 그랬더니 그 실종된 강 씨가 신고 나간 맞대요. 신발이 맞고요. 그래서 이제 또 신발에서 바로 밑바닥을 이제 백지 갖다 놓고 털죠. 흙을. 왜? 묻은 거 뭐. 그 올레길을 통과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죠. 동선을 토양 확인해야죠. 비교하려고. 예. 그래서 흙이 이제 많이 묻어 있으니까 흙 성분을 이제 국과수에 분석 의뢰를 해서 말미오름 흙 성분하고 이제 대조를 하니까 예상대로 같은 맞아요. 흙이에요. 그럼 거기 간 건 네, 맞네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원래 1코스를 오른 것은 분명합니다. 예, 이거는. 그리고 원래 1코스를 탐방하던 중에 범인하고 맞닥뜨린 게 거의 확실시되는 겁니다. 그렇네요. 예, 예.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수사를 하던 중에 네. 그 인근에 살고 있던 그 근처 주민 한 명이 또 그 진술을 하나 해요. 예. 아, 나도 운동화 봤는데요. 예. 아침 6시경에 새벽 6시경에 아까 그분은 9시경에 발견했잖아요. 그래서 예. 뒤로 던졌잖아요. 그러다 2시 근데 반에 다시 온 근처 거고. 살던 주민은 그 정류장에 있는데 그 운동화 이렇게 나란히 있던 거 나는 아침 6시경에 봤어요. 그럼 6시 이렇게 이전엔 찍은 누가 거예요. 갔다는 그러면 이건 범인은 적어도 예. 아침 6시 이전에 새벽에 거기 갖다 놓은 거예요. 그렇네요. 그렇네요. 그 이제 그렇게 이제 또 그 사건이 전개가 되죠. 아니 교수님 그러면 이게 지금 실종되고 막 일주일간 되게 대대적으로 막 찾았잖아요. 네. 그럼 이게 없다가 그날에 갖다 놓은 거네요? 그런 그날에? 겁니다. 계속 찾았을 때 그런 게 있었으면 진즉에 경찰이 그러니까요. 발견했죠. 그거 없었던 거예요. 8일째 되는 날 찾았잖아요. 네. 일주일 가까이 그 운동화는 그 정류장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어떤 놈이 네. 그날이 20일이에요. 네. 발견 20일 날 새벽 6시 이 자리에 분명히 갖다 놓은 거예요. 그 자리에. 그거 참 희한하네요. 희한한 네. 사건이에요. 자, 이 강 씨의 행적이 최종적으로 확인된 지역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 네. 운동화가 발견된 지역은 구자읍 김영리 만장굴 있고. 네, 아까 예. 예. 그러니까 그 여성이 있던 곳으로부터 마지막으로 확인된 게 CCTV에 나가는 거잖아요. 네. 거기에서부터 운동화가 발견된 손목이 발견된 데까지는 18km. 18km. 이건 거리가 조금 있는데 거리가 꽤 멀죠. 그러니까 시체 일부를 일부러 멀리 떨어진 곳에 갖다 놔가지고 수사에 혼선 주려는 목적이 아니냐. 그렇죠. 지금 그렇잖아요. 원래 범행이 일어났다면 거기에서, 네. 올레길 그 내부에 그 이 어간에서 놨어야 되잖아. 네. 그리고 시신이 있어도 그 근처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18km 뚝 떨어진 곳에 갖다가 갖다 놓은 시신의 거예요. 일부를 갖다 네. 놨다는 얘기는 이쪽으로 집중되게 만들려는 목적이 있어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예. 여기서 지금 막 찾고 있으니까 예, 예. 형사들이. 그래서 이거 수사 시선을 분산시키려는 목적이 있지 않느냐. 맞죠. 이제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근데 천만의 말씀에 지가 거기다 해놨다고 그래서 거기로 형사들이 우르르 몰려서 거기 찾지는 않아요. 맞아요. 연관 관계 있는 거 휴대폰 통화 내용 뭐 이런 거 다 해가지고 CCTV 해가지고 그 연관 있는 섹터 반경 그려놓고 넓혀가는 식으로 수색한다고요. 그렇죠. 이제 뭐 그렇게 한 건데. 그러니까 이놈이 이 올레길을 중심으로 해서 수사가 막 진행이 되니까 이 두려움을 느껴가지고 일부러 이렇게 분산시키려고 멀리 그러니까요. 갖다 놓은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예, 예. 형사가 딱 하나 유추하는 거는 뭐예요? 그 인근에 사는 새끼일 가능성이 오히려 있다 역으로. 그렇죠. 여기에서 막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불안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멀리 갖다 놨다면 오히려 여기 네. 조사하는데 여기에 범인 중에 한 명이 있지 않을까. 그럴 수 있죠. 예, 형사들은 또 이제 그런 식으로 네. 역으로 판단을 이제 해본 그럴 수 거예요. 있죠. 네. 그 여기 인근에 사는 지역 주민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건 맞는 맞을 수 추정 있을 것 방법이에요. 같아요. 예.
자, 그런데 범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카드 뭐 금융계좌 이런 거 노리는 흔적이 전혀 없다. 네. 그러면 이 범행의 이거 목적이 뭘까? 이걸 또 추정을 해봐야 되잖아. 이거 여성입니다. 그렇죠. 돈 금품 목적 아니고 여성이고 그럼 뭐겠어요? 하나밖에 없죠. 하나죠. 성범죄. 성폭행 목적일 가능성이 네. 크다. 이런 생각을 하고 성폭행 목적의 범죄라면 반대되는 이성 남성이죠 대체로. 대체로 범인은. 그렇죠. 물론 예. 뭐 토막 그 한 거 봐서도 남성일 가능성이 그렇죠. 더 높고요. 예. 확률상 물론 뭐 여성이 토막 안 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만은. 맞아요. 일단 완력이나 이런 게 예,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예, 저 남성들을 이제 상대로 지역 여기 남성들을 네네. 상대로 다 조사해요 집집마다 가서. 고 구자읍 쪽. 예. 그 이제 그 조사를 하고 막 그 조사를 하니까 또 조사는 이미 진즉부터 막 되고 있었을 그쵸, 거 아니야. 그쵸. 예, 예. 그러니까 그 중에 한 놈이 이제 이거 나 잘못하면 걸리겠네 그래서 시신의 일부를 여기다 갖다 버린 거 놓고 시선 네. 분선시키려고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합리적으로 보여요. 그게 합리적이 예,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하는데 예. 근데 그 하던 과정에 그러니까 계속 해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김복준이가 탐문을 하던 거 그 네. 지역 주민 자 너는 A동 A1, 2부터 1, 2만 너는 김복준이는 오늘 주민들 상대로 조사해. 홍유진이는 2, 2만 조사해. 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조사해가지고 왔는데 아무것도 발견 못했어요. 두 사람 네, 다 네. 바꿔요. 크로스. 예. 홍유진이가 1, 2가고 김복준이가 2, 2가요. 뭐가? 왜? 빠졌을 수 있으니까 탐문의 방법에 따라서 다르고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네. 중요한 참고인을 하나 발견합니다. 누구예요? 역시 누구예요? 그 크로스 체크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 관광객을 하나 찾게 돼요. 관광객이요? 예, 이 주민 중에 한 사람이 관광객을 하나 알아요. 네. 네. 그 당시에 올레길 왔던 네네. 박 씨라는 분이 왔었다는 거를 얘기해 네. 줘가지고 네. 그 박 씨라는 분하고 연락이 돼서 확인을 해봤더니 네. 비슷한 시간대에 그 박 씨도 네. 그 강 씨를 봤다는 증언이 있어요. 응? 그러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본 사람이 네. 강 씨가 지나간 시간대에 강 씨만 본 게 아니라 예. 한 사람을 더 본 사람이 나왔어. 그러니까 지금 그 피해 입으신 여성분을 다른 관광객이 봤는데 그 관광객도 네. 관광객이 그 강 씨 피해 여성만 네. 본 게 아니라 누군가 다른 또 남성을 하나 봤어. 누구예요? 그 사람을 얘기를 해줬어. 유력해요. 이렇게요? 네. 딱 지금 왠지. 분석하니까 그래요? 예. 맞습니다. 한 사람이 누구냐면 예. 인근에서 어머니하고 단둘이 살고 있는 독거 남성 강성익입니다. 이놈이. 얘가 남자 46살인데 예. 강성익이를 본 겁니다. 그러니까 관광객은 이미 그 즈음에 이제 정리하고 떠난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탐문이 그 체크가 안 된 거고요. 크로스 체크해서 마을 주민을 탐문하다 보니까 마을 주민 중에 관광객 갖고 왔던 그 박 씨하고 연관되는 사람이 있었어. 예. 그 사람도 그 시간 그 즈음에 여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탐문 대상에서 빠졌지 빠진 끝나고 거지. 가버렸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경찰이 조사가 안 됐던 건데 예. 주민이 알고 있어서 얘기를 해줬고 또 예. 그거를 경찰이 그분을 이제 간 사람을 다시 불러서 물어보고 예. 그분이 그 여성으로 보이는 사람이 지나가는 거 본 것 봤어요. 같고요. 예. 그리고 그때 제가 또 본 남자가 하나 있기는 해요. 예. 그 남자한테도 물어보세요 한 거지. 그 사람이 범인이라고 한 게 아니라 그래. 나 말고도 그 여자가 지나가는 걸 본 사람이 또 있어요. 남자 하나 있었어요 그 즈음에. 그 남자 물어보세요. 그 사람 그 동네 사람 같은데요. 그 사람한테 물어보시면 그 사람이 자세히 봤을 수도 있어요. 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경찰 입장에서는 네. 저 경찰은 요 동네 사람일 거라고 대충 생각하고 있었잖아. 그럼 땅 반짝하지. 같잖아요. 예. 바로 전과 조회했어요 강성익이. 뭐 전과가 있어요? 예, 강도 전과 이범입니다. 아유. 특수 강도, 특수 강도 미수로 예. 이범이에요 이범. 야, 현재 그 살고 나와서 이제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자숙기관이에요. 계도하고 있는 기관이에요. 예. 이거는 충분히 범행하고도 남을 놈이잖아. 특히 강력범죄잖아요. 특수강도면은 맞아요. 흉기 위험한 물건 가지고 막 그 강도짓거리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그러면 있어 보이는 사람을 거예요. 해코지할 가능성이 네. 높다는 그래서 거죠. 이제 일단은 임의동행합니다. 일단 그냥 경찰서로 와보시라. 임의동행해서 조사를 이제 해요. 네네. 얘는. 근데 요 놈이
범행이 이제 그 있었을 만한 그 시간대 네 행적대라고 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경찰이. 당연하죠. 예. 그런데 횡설수설해요. 말을 제대로. 얘는 못해요. 급습당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갑자기 낚아채갖고 들고 와버리니까 그렇죠. 이게 의심스러운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일단은 확실한 증거는 없잖아. 이미동에 가면 6시간 이상 데리고 있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야 이 새끼 이상하다. 뭐가 형사는 있다. 금방 가면 와. 그렇죠. 야 일단 내보내. 6시간 지났으니까 내보내고 어쩔 수 다시 없죠. 조금 이따 끌고 오면 또 6시간 잡잖아. 물론 이제 그때 이미동행 거부하면 할 수 없지만. 예. 근데 이미동행을 거부하는 순간 지는 이제 확실한 의심자가 돼. 이상하죠. 예. 그런데 이거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강성익이를 내보내놓고 네. 예의주시합니다. 뭐 하나 이렇게. 네, 예. 예의주시합니다 경찰이. 예. 이거는 얘기하면 안 될 상황인데 이제 여기서 그랬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네. 이거 유사한 게 있으면 경찰들이 솔직히 얘기해서 24시간 미행해요. 아니 근데 이게 뭐 옛날 시절에는 뭐 감찰한다 어쩐다 뭐 이렇게 하지만 지금 그런 시대 아니고 잡으려면 어떡해요. 저 사람 너무 이상한데. 그러니까 수사하고 인권은 이 반비례하기 때문에 수사에 편중하다 보면 인권 침해 요소가 있고 인권을 너무 중시하면 수사는 개판되고 이게 참 아니 막말로 교수님 그러면 어려워요.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임의 조사까지 했는데 만약에 나가 사고 쳤다 그러면 경찰이 그건 뭐가 박살나는 어쩌고 거예요, 저쩌고 그건. 뭐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박살나는 거야 이제. 그러면 또 그거대로 또 비난받아. 그러니까 말이에요. 저 눈앞에서 놓쳤느니 네, 내보냈느니 뭐 이러면서 이 경찰이 어차피 욕 먹게 돼 있어요 숙명적으로. 저는 이렇든 저렇든. 직원들한테 늘 그런 얘기해요. 잘해도 욕 먹고 못해도 욕 먹고 욕은 먹는다. 그러나 나 자신한테 부끄럽지 않게 수사만 하면 된다. 내가 스스로 부끄럽지 않게 수사하면 된다. 그 밖에서 욕하고 비난하는 것이 너무 신경 쓰지 마라. 근데 사람이라 정말 고생해서 잡았는데 막 욕하면 야속하고 섭섭하죠. 그렇죠. 밥맛도 빠지죠. 없어요 그날. 예. 그럼 이제 저 팀장이나 과장이 술 한 잔 사서 먹여서 보내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과일 한 바구니 사서 집에 들려 보내죠. 예, 그건 압니다. 예. 그래서 강성익이를 이제 예의주시를 해요. 예. 아니나 다를까 이 새끼가 다른 사람 승용차를 빌려갖고 뭘 해요? 어디로 째려고 그러는 거야. 어허. 사라지려고 네, 네, 딱 네, 네. 심사 갖고. 네. 이건 볼 것도 없잖아. 이 새끼 도망가면 안 되니까. 맞아요. 그래서 7월 23일 날 예. 할 수 없이 긴급 체포해 버렸어요. 일단 급하니까요. 급하니까. 예. 도망가면 안 되니까. 예. 자, 그리고는 조사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네. 조사 초기에 이제 강성익이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범행 현장에 있었던 거 맞다. 이제 부인할 수가 없어 이거는. 네. 본 사람이 있으니까. 네. 그건 맞지만 나 안 죽였다. 그럼 뭘 내가 했대요? 왜 죽여? 네. 난 손도 안 댔고 그러더니 이제 더 추궁을 했더니 네. 죽었잖아. 당신 그 죽은 거 있었고 그 시간대에 그 어간에는 있었고, 너밖에 없었어. 기지국 딱 찍히는 그 좌표 찍힌데 너 거기 있었어. 그걸로 그럼 너는 일단 못 볼 하니까. 수가 없어. 네, 네. 이런 식으로 쪼갱 이제 하니까 예. 처음에는 아니고 손도 안 댔고 모르고 하다가 나중에는 아씨 내가 봤을 때는 그 사람 죽어 있었어요. 에이, 이건 뭐 예. 이렇게 말이 바뀌었어요. 그럼 이제 죽은 거라도 봤다고 진전된 거예요. 예. 예. 자 그렇게 이제 조사를 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네. 아까 20일 날 새벽 시간에 06시 이전에 갖다 놨다고 그랬잖아요. 운동화. 네. 거기 이제 그 만장굴 그 입구, 예. 그다음에 게스트하우스가 있던 거기 사이를 오간 그렇죠. 차량들을 다 분석을 했어요 경찰이. 그러니까 여성분 없어진 데서부터 신발 신발 발견된 발견된데 거기를 잇는 도로 있잖아요. 예. 이 도로에 오간 차량을 다 경찰이 CCTV로 다 확보를 하는 거예요. 왜? 네. 요 강성익이가 차를 타고 이동했을 거야 만약에 범행했다면 18km 요 장소에서 범행을 해서 18km를 이동했다면 네. 뛰어가서 운동화에 놓고 오진 않았을 거 아니야. 힘들죠. 그러니까 당연히 요 구간에서 여기까지 차가 이동하는 구간 네.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오고 간 차를 전부 다 경찰이 체크를 해요. 네. 그래가지고 차 남바를 전부 다 분석을 해서 차주를 상대로 다 조사를 해요. 네. 그때 거기 갔죠. 몇 분 초까지 찍히잖아요. 맞아요. 거기 지나가던데 당신 차 뭐하러 갔었습니까? 왜 갔습니까? 그걸 다 조사를 하는 과정에 의심스러운 트럭 한 대, 봉고 3에 봉고 3. 네. 봉고차 이 트럭 한 대를 특정을 하게 돼요. 아마 갖다 놨으면 저 차가 갖고. 저 유력하다. 그래서 확인을 잘 해봤더니 예. 강성익이가 예. 그러니까 시체 발견 전날 네. 저 운동화 발견되기 전날. 예.
지인으로부터 예. 그 농사용 그 트럭을 빌린 사실을 확인을 해요. 아, 왜 이렇게 차를 빌려? 그러니까 그 트럭 주인 조사하니까 강성익이한테 빌려준 거예요. 내가 운행한 거 아니에요. 나는 차만 빌려줬어요. 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강성익이가 운전하냐고. 그럼 맞잖아요. 이건 이건 이 새끼 뭐. 볼 것도 예. 없는 거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네. 살해된 7월 12일에서부터 14일 사이에도 그 차를 빌려서 사용했다는 사실이 나와요. 그러면 그때 그 트럭을 네. 이용해서 뭔 짓을 한 거예요, 이거 분명히. 그렇네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그 저 차를 감식을 했더니 예. 피해 여성의 혈흔이 발견됩니다. 그럼 뭐 이거는 뭐 예. 확실하네요. 예. 그 이 차는 강성익이가 차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일부러 남의 차 남의 차를 빌려갖고 빌린 거예요. 강성익이 차도 있어요. 강성익이 차를 경찰이 이제 정밀부 그 감식을 했어요. 예. 그랬더니 향수통이 통으로 하나 나와요. 그 차 안에서 향수통. 예, 예. 아주 향 차에다가 사람 쓰는 향수 뿌리는 사람은 없을 거요. 없죠. 그런데 향수통이 하나가 나오고 그 냄새가 그렇게 많이 나 차 안에서. 막 뿌렸구나. 차에. 그래서 요거 이상하다 해서 그것도 압수합니다. 예, 예. 그리고 정밀하게 감식을 했더니 예. 사망한 강 씨 그 여성의 혈흔이 발견이 됩니다. 그러면 지 차에다가 실었던 거예요, 한 번. 그렇네요. 그리고 손목 예. 갖다 할 때는 때는 다른 남의 사람. 트럭 빌려다가 한 거고요. 이 예. 나름대로 잔대가리 굴린 거죠. 엄청 머리 쓰네요, 얘 예, 지금. 그래서 잇따라 이게 증거하고 정황 목격자가 쭉 나오니까 이제 그거 전체 취합해갖고 광송에 앉혀놓고 쪼개기 시작했죠. 예. 추궁 들어간 거죠. 지가 자백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다 자백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럼 이제 시신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시신은 건 어디서 이 새끼야? 예. 시흥리 두산봉 그 말미호름 네. 대나무 밭에 유기했다가 예. 20일 날 새벽에 다시 찾아가서 손목만 잘라왔대요. 이렇게 진술을 해요. 네. 그래서 현장에 가서 확인해봤더니 지목한 장소에 시신이 있습니다. 있어요. 아휴. 그 주변에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가 끊었던 예. 손목을 자른 도구가 뭐였냐면요. 카트칼입니다. 아, 그 더 칼보다 예리한 얇고. 거. 카트칼. 카트칼도 그 시신 옆에 있어요. 나쁜 놈의 새끼 말이야. 그래서 강성익이는 확실하게 범인으로 특정이 된 거죠. 자, 시신의 상태를 보니까 예. 상의는 위에 옷은 전부 탈이 돼 있어요. 다 벗겨져 있다고 다 벗겨져 말이에요? 있어요. 예. 하의는 입혀져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국가수에다가 그 정밀부검 해가지고 성폭행 여부를 확인했어요. 그랬더니 성폭행 흔적은 발견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네. 쉽게 얘기해서 강간은 없는 거예요. 성추행은 있을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예. 강간은 그 발견이 안 됐고요. 그래서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살해하게 돼서 결국 네. 성폭행을 못한 게 아닌가.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얘는 끝까지 법원에서 성폭행 부분 그 부인하거든요. 그럼 이따가 말씀해 주시겠지만 그럼 왜 그랬대요 도대체? 이 새끼. 그 시신 같은 경우는 얼굴 부분이 굉장히 심하게 부패가 되어 있었는데 예. 오른쪽 손목 부분을 제외하면 다른 신체 부위는 뭐 인위적으로 훼손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 이분 그 시신은 제주시 양지공원에서 화장해요. 아이고. 네. 화장해가지고 서울로 이동해서 서울에서 수목장 하셨다고 해요. 네. 정말 우리가 이분 명복을 좀 빌어드려야 될 네. 것 같고요. 이 새끼는 그 당시에 경찰한테 조사 받을 때도요, 뭐 네. 이랬대요. 내가 생명을 뺏었는데 다른 사람의 생명을 네. 뺏었는데 내가 돌려드릴 수가 없지 않냐.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내 생명을 달라고 하면 내가 지금 당장 드리겠다. 이렇게 반성하는 모습도 경찰에서도 보였대요. 이건 또 똑같이 리바이벌이에요. 재판정에 가서도. 야, 그럼 수사할 때도 그 말을 하고 재판 받을 때도 그 말 했다고요? 예, 마치 반성하는 것처럼 이렇게 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참 이 사건 이제 전모로 한번 가보자고요. 이 강성이 이놈이 네. 그 동네에 사는데 매일 거기 올라가요. 거기 몰래길을 올레길을요? 가요. 올레길에서 이제 오르락내리락 왔다 예. 해요. 이놈이. 그러다가 딱 성폭행 할 만한 대상을 물색을 하던 중에
인적이 없는 이른 시간대잖아요. 아침 아침 7시. 7시니까요. 예. 그 피해자 강 씨가 올레길 가는 걸 봤어요. 그날 당일날 안개가 굉장히 심했대요. 전날 비도 오고 예, 그랬잖아요. 안개가 뿌옇게 예, 심했대요. 그래서 딱 찝은 거예요. 범행 대상으로. 결심하고 따라가. 예. 졸졸졸졸 따라가는데 이 여성이 혼자 이렇게 보니까 뒤에 남자가 따라오잖아. 경계하죠. 경계하죠. 그러니까 이제 좀 의심하는 표현 이렇게, 이게 보이니까 요 자식이 그걸 피하기 위해서 샥 앞질러 가요. 아, 난 그런 거 아니다. 앞질러 가요. 하고 가버려. 예. 그러니까 마치 뒤따라온 게 우연인 것처럼 지는 예. 대상으로 선택하고 따라갔으면서도 여자가 의심하니까 쑥 지나가 마치 예. 그냥 진짜 자기도 산에 가는 우연히 것처럼. 그냥 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4번 정도로 마주쳐요. 쉬는 데서 앉아있을 때 지나가는 거 보고. 근데 얘가 예. 저는 이거 앞질러 간 거요. 예. 우연인 걸 가장하기 위해서 앞질러 갔다고 보지 않습니다. 저는 미리 앞에 가갖고 앞에 다른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 동태봤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럴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봐요. 앞질러 간 거. 그러면서 범행 기회를 엿본 게 맞을 겁니다. 아마. 네. 그렇게 저는 봐요. 주변에 동정 파악하는 거죠. 이거 지금 지 말인 거잖아요. 예, 이렇게 이거는 주장하는 지 거. 말이에요. 예, 이게 예. 이제 앞질러 간. 예. 그러다가 요 새끼가 지가 먼저 알고 있는 그 다른 그 내리막 새길이 있대요. 예. 그걸로 빠르게 싹 앞질러 가가지고 가서 딱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 오는 거 보고 자신의 성기를 내보이면서 다가갔대요. 예. 다가가니까 피해자가 놀래가지고 도망치려고 그러니까 붙잡아서 무바 쪽으로 끌고 가가지고 성폭행을 시도했다. 예. 예상보다 저항이 좀 심했다. 예. 좀 어렵더라 강간하기가. 예. 그래서 목을 누르다가 잘못 더 이상 안 너무- 되겠어서 크로스백 메고 있잖아요. 예. 그걸로 목을 졸라서 교사를 살해한 거. 요게 이제 경찰 추정이고요. 예. 요게 경찰 추정이에요. 경찰 시나리오입니다. 지금 불러드린 게. 네네네네. 근데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앞으로 가로질러 간 거는 이제 경찰은 우연을 가장하기 위해서 가로질렀다고 그러는데 제가 사족 붙인 거는 네. 동태 파악한 거로 보인다는 거 사족 붙인 거고요. 네네네. 뭐 하여튼 경찰 얘기고요. 강성이 뭐라 그러냐면 예. 자기 당뇨병이 있대요. 당뇨병이 있어가지고 올레길에서 소변을 보고 있었대 지가. 예. 소변을 보고 있는데 지나가던 그 피해자 강 씨가 자기가 노상방뇨하고 있는 걸 보고 그거를 성범죄로 오해를 해가지고 사진을 찍었대. 신고하려고. 예. 난 그렇게 할 여자 있을까? 아, 없죠. 누가 그래요. 자기가 쉬하고 있는데 성폭행하려고 그러네 나를? 그러면서 그 피해자가 사진을 찍었다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면서 신고하겠다고 그러길래 내가 아니다. 왜 나 오줌 누는데 왜 그래? 아니야. 막 그러고 휴대폰 내놔. 예. 뺏으려고 그랬더니 그 여성분이 계속 그 112 신고 전화번호를 누르고 있더래. 예. 그 나는 지금 전과자인데 신고하면 또 덤택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예. 신고를 못하게 하려고 밭으로 끌고 가서 휴대전화를 빼서 봤더니 이미 신고가 눌러져 있더라는 거야. 예. 신고가 돼버렸더라는 거야. 그래서 에이씨 이왕 이렇게 된 거 신고까지 했는데 예. 너 성폭행이나 해야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런 생각으로 시도를 했는데 예. 생각보다 저항이 너무 세더라. 예. 그런 과정에서 내가 우발적인 실수로 죽였다. 이게 말이 돼요? 이거 뭐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하고 있어요. 더더군다나 있잖아요. 올레길 그 올라가는 그 입구에는요. 예. 안내소에 그 소변 보는 화장실이 있어요. 그렇겠죠. 요즘 말이야, 거기 싸고 왔겠지, 새끼 말이야. 매일 올라가는 그 범인이 그러니까요. 그저 화장실 몰라서 노상방뇨합니까? 제 말이에요. 이거는 계획범죄 가능성이 농후한 거예요. 이런 거짓말하는 거 이거.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이제 그런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여자분이 만약에 지 말처럼 112 하면 신고하겠어 하고 112 얼마나 세 개밖에 안 돼요. 112 눌러 통화만 누르면 되는데 밭으로 끌고 가고 뭐 하고 할 때까지 통화 버튼을 뭐 안 누르고 뭐 그러고 있어요. 말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한 거니까 이 새끼 그러면서 끝까지 성폭행 관련된 부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거탐 태웠어 이 새끼. 그 결과가 예, 거짓말 탐지기 태웠어요. 예. 그래가지고 성폭행과 관련된 질문 3가지만 딱 뽑았어. 예. 그래서 이제 거탐 태운 거야. 예. 3개 거기 전부 다 거짓말 나와. 거짓 반응이 다 나와. 예. 그렇게 이제 거짓 반응 나오니까 그 결과 가지고 임마 너 봐봐 이 새끼야. 예. 너 거짓말했잖아 이 새끼야. 그 3가지 질문에 다 거짓 반응 나오잖아. 성폭행 맞잖아 이 새끼야. 예.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는 피해자가 나를 오해하고 신고를 하려고 그래서 화가 나서
에이 이왕 이렇게 된 거 성폭행이나 해보려고 했다. 이제 그러면서 겨우 또 인정해요. 그러면은 교수님이 이렇게 아까 쭉 얘기해 주신 거 뭐 어쩌고 저쩌고 그것도 처음에는 아예 그런 얘기 안 한 거네요? 안 한 거예요. 이 성적인 새끼는. 부분 얘기는 아예 안 하다가 아니 뭐 오줌 넣으려고 그러는데 뭐 그랬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깐 거죠. 이 새끼 나쁜 새끼야 이거 정말. 응? 진짜 자 그리고는 살해 당일날 7월 네. 10일 날 지인한테 농사용 트럭 아까 봉구스리 지차 있으면서 빌린 거죠. 예, 네. 빌린 거. 일부러 그 빌린 거죠. 예, 이걸 예. 그래서 나는 우발범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계획범죄지. 맞아요. 사후에 처리하는 방식만 봐도. 예. 그리고 10시 20분경에 트럭을 이용해서 시신을 이제 옮겨요. 네. 그리고 하루 뒤 네. 7월 13일 날 저녁 10시. 네. 밤 10시에 다시 시신 그 유기한 장소로 가요. 그래서 좀 더 대나무 숲의 안쪽으로 시체를 이동시켜. 그러니까 대나무 숲 쪽에다가 숨겨놨었어. 네네. 저 차로. 네. 그래놓고 그 다음날 가갖고 밤 10시에 또 가요. 그 시신이 있는 데로 가서. 저는 그 시신이 있는데 간 거에 대해서 할 말이 많아요. 이따가 내가 말씀드릴게요. 네네. 뭐 경찰에서 그 얘기 안 하는데 대나무 숲에다가 일단 유기를 했는데 그 다음날 10시에 다시 가서 그 대나무 숲에서 그 안쪽으로 시신을 더 옮겼다? 예. 뭐 하여튼 그렇게 네네. 가요. 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다시 한번 저 밤 10시에 또 가요. 계속 가네요. 예. 가서 또 시신 그 유기장소로 가서 시신을 흙과 돌로 또 덮었대요. 예. 그럼 계속 가 시신 그러게 하루는 말이에요. 시신 안쪽으로 옮기는 하고 가고 그 다음 날은 또 왜 거기 가서 또 그 덮어. 예. 그리고 5일 뒤인 7월 19일 날부터 밤 10시 이 새끼는 꼭 10시야. 예, 10시. 밤 10시에 다시 가서 또 가. 예. 준비해 간 커터칼로 시신을 꺼내 가지고 손목을 잘랐어요. 이때 잘랐다는 거예요. 네. 손목을 자르고 잘라 가지고 근처에 있는 농수로에 가서 자른 손목을 씻어요. 예. 그러고 그거만 씻은 게 아니야. 다시 바닷가 방향으로 가갖고 바닷가가 거기서 가깝지 않대요. 예. 가깝지 거기 않대요? 가서 바닷물에다 다시 손목을 씻어요. 이거 왜 씻었을까요? 그럼 이거 일부러 아예 작심하고 이거 씻은 거에 대한 거에 우리가 좀 중심을 좀 둬야 돼요. 자, 일단 씻었어요. 네. 바닷가에 가서. 네. 그리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월 20일 날 새벽 그 18km 떨어진 버스 정류장에 신발 속에다가 손목을 넣어놓고 돌아간 거예요. 어? 예. 이건 저 도로상의 CCTV에 다 나와 있는 그런 이제 영상 네, 된 네. 거고요. 자, 이거 갖다 놓은 거 왜 갖다 놓았다고 예, 이제 도대체 경찰이 얘기해요? 당연히 물어봤겠죠. 네. 당연히 물어봤어. 너 왜 손목만 잘라서 네. 운동화 속에 넣어가지고 버스 정류장에 갖다 놨어? 이거 희한하잖아요. 네. 이 새끼 뭐라 그러냐면 피해자가 사망을 해서 당황해갖고 시신을 대나무 밭에 유기를 했지만 네. 시신이라도 돌려주고 싶었대. 에이. 시신이라고 돌려주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시신을 돌려줄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방법이 생각나지 않아서 그런 방법으로 시신을 돌려주라고 생각한 거라고 주장해. 그러면 요 시신 요만한 손목 하나 운동화에서 돌려주는 거.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제사나 지내라는 얘기야? 짜증나요. 그거 아니에요. 이 새끼 이거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응? 말 같지도 않은 말이에요, 이거. 이거 조사를 쭉 보니까 손목 절단해가지고 버스 정류장에 갖다 놓기 전에 농수로에 손목 씻었다가 예. 마음이 안 놓이니까 다시 한번 바닷물에 씻어서 도로 갖다 놓은 걸로 확인이 되거든요. 예. 국가수 성분해 보니까 바닷물, 민물 성분 다 검출됐단 말이에요. 맞네요. 예, 이거 그 손목 자르는 과정에서 지가 많이 만졌어요. 그렇죠. 응. 거기에서 어떤 흔적이라도 나올까봐 민물로 씻고 바닷물로도 뽀득뽀득 다 씻은 거예요, 이 새끼. 응? 근데 보면은 자르려면 이게 무슨 이렇게 막 그 절단기처럼 큰 것도 아니고 조그만 하니까 지가 잡아야 돼요. 잡고 카트칼로 자른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묻었고 뭐가 그럴까봐 지금 엄청 씻은 거예요. 나쁜 놈의 새끼 말이야. 그래서 수사 혼선 노리기 위해서 나쁜 그렇게 놈의 한 새끼 거죠. 말이야. 예. 거기다 갖다 놓은 거지 말이야. 그리고 피해자 휴대폰도 인근에서 발견이 됐는데 잘게 썰었어요, 전부 다. 잘게 부셨어요.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뭐 여기저기 뿌렸어요. 막 휴대폰. 그 뿌려놨어요? 조각조각 다 주워다가 갖고 왔다고 그러더라고. 그거 보면 엄청나게 치밀하게 범행을 한 거고요. 그렇네요. 예. 얘는 원래 전직 외양선원이었대요. 앞에. 네, 근데 이제 범행 당시에는 무직 상태고 주민들한테 물어보니까 이 강성익이가 네. 저 외양선 타고 왔다 갔다 했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잘 많이 몰라요? 몰라요. 모르는데 그래도 인상은 좋대요, 이 새끼가. 서글서글하게 생겼고 특히 뭐보냐 이 새끼를 동네 효자라고 소문이 났어.
어머니한테는 이 새끼가 잘한 모양이에요. 에휴. 그 엄마도 그 자기 아들 붙잡히니까 뭐라는 줄 알아요? 오직 나만을 위해서 살아온 진짜 착한 내 효자 자식이라고 그랬어요. 에휴. 그거는 그러면서 절대 내 자식은 그럴 사람 아니라고 웃기고 있네. 효자하고 범행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럼요. 그러면 뭐 효자라고 하면서 정과가 있는 것도 뭐야? 그러게 말해요. 어? 특수강도. 강도 지지하는 게 효자예요, 그게? 그건 효자 될 수도 없고 가족한테 좋은 사람이 남한테는 얼마나 잔인하고 잔혹한 사람이에요. 이게 나쁜 놈이지 말이야. 이게 더 나쁜 놈이에요. 이기적인 거잖아요. 지 가족만 중요한 줄 알아요? 남의 가족. 아주 나쁜 놈의 새끼지 그 말이야. 네. 자 이제 이게 이제 이 새끼 이제 재판으로 가 보면요. 아 나 이것도 화딱지나더라고 씨. 이거 이 새끼 2012년 11월 19일 날 10시에 이제 시작돼요. 2012년 11월 네네. 19일 날 10시에 이제 배심원단 구성해요. 네. 오전에. 그래가지고 그 배심원단을 구성을 하면 한 2시간 이제 배심원단 선정도 하고 네, 맞아요. 그 선정된 사람들을 이제 국민참여재판이 뭔지에 대해서 교육도 시켜야 돼요. 모르시니까. 네, 맞아요. 그다음에 네. 이제 오후 1시부터 이제 심리 들어가고 증인신문하고 이러는 거예요. 이게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최용호 부장판사가 이제 시작을 했어요. 했는데 이게 검찰 구형할 때까지가 9시간 걸렸어요. 9시간. 그때까지 이 법정 공방이 이루어졌고 20일 날 새벽에 결정 났으니까 16시간 걸렸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네요. 검찰은 네. 성폭력 특례법상의 강간 살인으로 적용을 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성폭력 목적의 살인. 살인이다. 예. 네. 그래서 강간하려다가 목졸라 줄인 거다. 교살한 네. 거다. 그러면서 이제 검찰은 주장을 했고요. 네. 변호사는 강간 목적은 아니다. 그냥 살인은 인정한다. 그냥 죽였는데 징역 전과가 있다 보니까 누범 기간 중인데 네. 성폭행 오해를 받으니까 홧김에 살인한 거다. 우발적으로. 네. 이제 조금 진전한 거예요. 변호사가 머리 쓴 게. 네. 거기에다가 플러스 얘는 네. 소시오패스다. 얘가 그러니까 정신적인 문제가 좀 있는 아이다. 네. 그러니까 변호사 얘기는 그러니까 좀 봐줘라 이 소리예요. 네. 우발범죄에 약간의 맞대가리 갔으니까 네. 그 얘기인 거고 강성희 이 새끼는 이제 최후 진술을 뭐라고 그러냐면 막 처음에는 담담하게 했다가 나중에 죄송하다고 이제 뭐 그 용서를 빈다고 그러면서 콧물을 흘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네. 목숨을 돌려줄 수 없으니까 내 목숨이라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 검찰은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형구형했거든요. 네네. 검찰은 사형구형했는데 그런데 재판은 배심원단 9명 중에서 6명이 예. 성폭행 플러스 살인 그러니까 성폭력 특례법상의 강간살인 네네. 요거를 6명이 인정을 하고 3명은 그 부분을 무죄로 봤어요. 뭐 증거가 없다고 그 봤나? 성폭행을 무죄로 네. 본 거예요. 그러니까 다수 의견이요. 9분의 6이 성폭행 플러스 살인 예. 그걸 인정을 해가지고 혐의가 있는 걸로 보고 권고형량을 23년을 제시했어요. 이게 화딱지난다니까요. 사형구형했는데 뭐 무기도 검찰은 아니고. 예. 사형을 했는데 사형구형을 했는데 예. 근데 여기 배심원들 6명은 인정은 하지만 예. 형량은 23년 줬어요. 그걸 또 다수 의견이니까 판사가 꼭 받아들일 필요는 없는데 없어요. 예. 이 판사는 그냥 받아들여 버렸어요. 6명의 의견이 그러니까. 네. 근데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할 얘기 좀 있긴 있죠. 우리 지금 형량이 잘못되고 너무 솜방망이 처벌 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분노하고 개판사니 뭐니 난리를 치시잖아. 그런 사람들이 배심원이 선정돼 가지고 가면 그 객관적으로 떨어져서 보면서 개판사 사령하고 욕하던 사람들도 약하게. 인간을 눈앞에서 보면서 바뀌는 거야 이게. 맞아요. 예. 온정을 좀 베풀기 시작한다고 이게 그 약해진단 말이야 이게. 맞아요. 예. 그러니까 언론을 통해서 보는 범인하고 눈앞에 있는 인간에 대한 다른 감정을 느낀다.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예. 자신이 그 결정하는 극형에 대한 부담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내가 나 때문에 그러니까 나쁜 놈인 거 맞고 다 맞는데 만약에 나 때문에 저 사람 사형 막 이렇게 하면 부담스럽죠.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23년을 권고형량을 제시를 했고요. 판사가 그대로 받아들여 줘가지고 23년을 1심에서 선고를 한 거고요.
응? 그 1심 재판 진행 중에 이제 오원춘이 무기징역이 선고됐어요. 예. 고짐이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그 피해자 동생이 블로그에다가 그래 사형 없으니까 사형 안 시키겠지. 예. 강성익이도 무기는 줘라. 최소한. 최소한 무기는 줘라. 그렇지 않으면 나 분신자 할 거야. 오직하면 이런 얘기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23년 준 거예요. 아이고. 응? 예, 이렇게 된 거고요. 항소심 갔지 당연히. 갔겠죠. 예. 항소심 갔는데 강성익이 거기서도 강간은 성폭행 목적은 부인했어요. 성폭행 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검사가 예. 증인 2명을 내세웠어요. 누구 증인이 요게 좀 이제 23년도 많다고 이 새끼 항소한 거네요. 예, 예. 그러면서 성폭행 목적 없고 우발적으로 살인했으니까 그러면 많이 깎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검사가 증인 2명을 딱 찾았어요. 뭘 찾았냐면 예. 강성익 이 새끼가 검거돼 갖고 제주 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잖아. 예, 예. 요 수감됐는데 유치장에 같이 있던 마약사범 한 사람. 예. 그 다음에 특수공무집행방해 사범 한 사람이 있었어. 유씨 고씨라는 2사람이. 같은 방에 있던 같은 사람. 방에 있었어. 예. 근데 요 새끼가 그 강성익이가 그 유치장에 들어가고 옆에 딱 있는 데서 예. 아씨 자기가 성폭행 하려고 했다는 거를 얘기를 했어. 그 고씨 유씨한테. 그러면서 피해 그 여성 신체 부위를 만진 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설명을 했냐면 예. 어이 여자들은 양쪽 가슴이 크기가 다 다른가? 내가 만져봤더니 말이야 그 여자는 다르다 이거요. 왼쪽이 크고 오른쪽이 작어. 이런 얘기를 옆에 그 유씨 마약사범 그다음에 그 특수공무집행방해 사범 2사람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가 만져봤는데 양쪽이 다르다고요. 다른 여자들도 그런가? 에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 들은 거를 예. 검사가 그 2사람을 증인으로 해갖고 법정에 출석시켜 버렸어. 어이구 그래도 그 사람들이 증인을 섰네요. 서줬지. 예, 그래 그 예. 사람들이 아니 제보를 했어 경찰에다가 먼저. 아, 얘들이 고씨 네네네. 유씨, 유씨가 고씨가, 예, 담당 형사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담당 형사가 이미 이제 사건은 송치됐잖아. 검찰로 넘어갔으니까 검사한테 얘기를 해줬지. 네네네네. 그래서 이제 검사가 2사람 법정에서 항소심 때 증인으로 딱 세워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새끼 성폭행 관련된 거지 말 못하지. 그러니까 쥐가 막 떠벌리고 다닌 거 아니에요 어디에다가.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깎일 수도 있었어요. 23년보다. 까딱하면요. 까딱하면. 예. 2013년 2월 6일 날 예. 오전 11시에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네. 2심이죠. 네. 항소심 여기서 똑같이 23년 선고됐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예. 자 그전까지 사람의 생명을 내가 거둬가지고 내가 다시 돌려줄 수가 없으니까 나 죽여주십시오. 눈물 콧물 흘리면서 메모지 입고 지랄했던 놈이 예. 자 항소심에서도 23년 그대로 땡땡땡 예. 하니까 예. 이제 노비전이잖아. 그렇죠. 그것도 이제 거의. 억울한 거야. 이 나쁜 놈의 새끼가. 응? 참나. 여기서 나 강간 안 했어 이 새끼야. 왜 내가 인정해. 한 사람이라도 본 사람 있으면 나와봐. 이 판사 이 뭔 새끼 뭔 새끼 하고 욕을 하고 판사한테 이제 태도가 변해갖고 악악돼 버린 거예요. 판사 23년 그대로 준 거 엄청 후회했을 거야. 그러니까요. 어? 나 같으면 아까 판결 잘못해 다시 해야지. 그건 안 되지만.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재판장이 광주 고등법원 제주형사부 이대경 제주법원장인데 네네.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에라이 새끼야 20일 더 먹어라. 법원의 심리방해죄로 감치 20일 선고해서 별도로 때린 거야. 감치. 그러니까 이 새끼는 23년 플러스 20일 20일. 보너스 받은 거예요. 예. 감치 명령. 예. 그렇게 이놈은 이제 정리가 됐고요. 네. 2013년 4월 달에 대법원에서 강성이 상고 기각, 징역 23년 확정. 그러면서 전자발찌도 10년 네. 차도록 해서 현재 10년째 복역 중이니까 13년 후에 이 새끼 기 나와요. 아유. 응? 13년 에이 이 새끼 아주 덜 남았을 수도 있어요. 정말 나쁜 놈의 새끼인데 말이야 이 새끼가. 응? 아유. 요게 강성이 사건의 전모고요. 답답해요. 그 위에 이제 뭐 좀 보면 그 유가족이 네. 4명 명의로 해가지고 제주도하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아까 올레 그 이사장 서명수 씨 얘기했잖아요. 소설가 사단법인 제주 올레 여기를 상대로 해가지고 올레길을 운영하면서 주의 업무를 다하지 못해서 살인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예.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면서 3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해요. 이제 네. 그렇지만 2014년 11월 5일 날 항소심에서 최종적으로 광주고등법원이에요. 제주민사부 김창보 제주지법원장인데 올레 코스 등 도로에 대한 안전성의 문제를 삼으려면은 도로에 뭐 균열 같은 거, 네, 그렇죠. 뭐 이런 거에 하자가 있어야 되는 거지. 네. 살인 강간 자체를 도로의 안전성 문제로 연결시키는 거는 무리다. 조금 그렇게 하면서 기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항소심에서도 패소해서 결국 그 손해배상은 못 받죠. 유족은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이게 공적인 공간이다. 네. 거기가 관리 책임 의무가 있고 올레길 코스 입구에 위험한 지역이라는 경고 문자도 안 써놨다 니네들이. 그러니까 이거 저 손해배상 청구한다. 네네. 이런 건데 이제 해석을 안전성 문제는 도로의 균열 같은 거로 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판사가 재판을 해서 항소를 기각했는데 저는 이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옳지 않아 보여요. 도로의 안전은 포괄적이지 않나요? 단지 균열 뭐 빠지는 거 도로가 잘못된 것만 따져야 되나요? 그 안전이라는 것, 그 도로의 안전이 단지 파손만 가지고 하는 게 너무 축소해서 가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더 중요한 게 그 도로는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게 맞지 않나요? 그렇죠. 저는 이 판결 조금 생경하게 느껴졌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조금 그래요, 이거. 그러네요. 저는 이게 좀 약간 판사님이 어려운 문제였을 거다라고 생각은 들어요. 어려운 문제일 수 있어요. 제주도를 네. 상대로 하고 그다음에 사단법인 원래 그게 제주도에 어떻게 보면 뭐 굉장한 각광받는 그렇죠. 사업의 형태로 막 각광 뜨고 있었거든요. 네. 그거에 찬물 끼얹는 일도 될 수 있었죠, 사실은 이제.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건 근데 저는 자꾸 그래서 뭐 법리 이것저것 뭐 판례도 찾아보고 어저께 밤에 막 그랬는데 네. 뭐 마땅한 걸 못 찾았습니다만은 근데 도로의 안전성 문제는 저는 비단 도로의 파손 여부만 따지는 거는 너무 축소 해석이라고 생각 들어요. 그럴 수 있죠. 만약에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뭐 가로등을 진짜 막 하나도 안 해놓는다. 이렇게 하면 범죄 발생할 뭐 확률이 확 올라갈 거 아니겠어요? 치안에 대한 어떤 무신경 그 네, 방관 아니에요. 뭐, 그것도 문제 있는 네. 거죠. 그래서 그거는 조금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들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강성익이는 23년 정말 천하의 나쁜 놈입니다. 이놈. 더 빨리 나오면 어떡하죠, 교수님? 이거 감형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도 이 새끼는. 그래서 오늘은 제주도 올레길 살인 사건을 좀 찾아서 좀 해봤습니다. 아 이거 정말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예측하는 겁니다. 그냥 네. 아까 대나무 숲에 네. 일단 시신 옮겼어요. 네. 대나무 숲에. 그리고 그 다음날 10시에 갔어요. 갔어요. 네. 더 밀어넣었대요. 네. 그 다음날 가서 또 또 손목 잘라 왔어요. 네. 근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나무 숲에서 더 안쪽으로 옮겼다는 거 맞습니까? 그거 증거 없어요. 더 옮겼다는 거 증거도. 맞아요. 네. 거기 가서 무슨 짓을 했을까요? 저는 교수님 무슨 말씀 하시려는지 조금 생각이 드는데 좀 말을 안 하고 싶어요. 네. 네. 구독자님들도 아마 네. 미루어 짐작할 것 같아요. 이게 저는 그 부분도 네. 경찰이 조사하는데 한계는 있지만 그 부분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단지 이놈이 시신을 옮겨놨다가 걱정돼서 또 대나무 숲에서 그 다음날 더 안으로 가고 그 다음날 더 안에 가서 손목을 잘라왔을까요? 아닐 것 같아요. 예. 아닐 것 같습니다. 거기 가서 이놈이 무슨 짓을 했지 몰라요. 예. 지금 또 생각해 보면은 사건 났을 때 만약에 자기 목적을 못 채웠다면 예, 물론 또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예. 그리고 그 손에는 잡고 손을 절단하면서 남긴 흔적도 있겠지만 저도 그런 그 손에 다른 어떤 증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민물에 씻고 더 또 나가서 씻고. 그 민물에서 한참 멀은데 바닷가까지 가서 바닷물로 뽁뽁 씻어가지고 운동화에 넣어서 시선 유도하려고 갖다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우리가 뭐 사건에서 23년으로 정리는 됐지만 네. 생각은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요. 생각은. 예, 지금 이렇게 미친 듯 하는 인간인 거 보면은 충분히 예. 다른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요. 뭐 수사를 형사들이 못했다는 뜻이 아니라 만약에 제가 담당 형사였다면 네. 저는 그 부분도 물고 들어졌을 것 같습니다. 왜 할 수 있는 계속 데까지는 한번 끝까지 한번 물어봤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있잖아요. 말이 뭐 안 이렇게 돼요. 뭐 불안해서 가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또 안 맞는 게 지금 대대적으로 막 거기를 조사하고 뭐 하고 있는데 말이 안 돼요. 나를 범인이요 나를 해갖고 나를 잡아가시오 뭐 이런 마음도 아니고 거기를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한다고요? 말이 안 돼요. 응. 어떤 목적이 있었을 겁니다. 네. 그 시신을 찾은 거는. 예.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다시 한번 이 돌아가신 분 정말 명복을 빌고요. 사후 세계에서는 행복한 곳에서 정말 고통받지 않고 잘 사시기를. 그리고 또 그 남동생 가슴 아프더라고 나 아까 아까 그거, 예. 못 잊겠더라고 울컥해서. 맞아요. 저도요. 누나 안타까워서 그런 거 그냥 울컥하더라고. 그러니까요, 맞아요. 남동생분 누나 가슴에다 묻었겠지만 힘내시고. 좋은 데 가셨을 거예요, 누나. 저 누나 아주 좋은 데서 천국에 가서 고통 없는 세상에서 잘 살 겁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남동생분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마음 좀 추스렸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오늘 207번째 네. 제주 올레길 살인 사건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